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오늘 특별 대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지희 씨가 또 도와주시겠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첫 번째 특집 대담 때도 도와주셨고. 네, 그래서 제 덕에 편하게 이 작가님이 진행하셨다고. 예. 네, 또 불러주셔서.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출연료는 이 작가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는데 네. 웬일로 양복을 입었냐고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써주시는데 제가 양복을 입었으면 상가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 네, 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상가집 말고는 양복 입을 일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네. 오늘 제가 상가집 갈 일이 있어서 양복 입었어요 했더니 전두환 씨요? 네, 조언 안 하시죠? 네. 거기는 안 갑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동의 책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 그 양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나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은 아직 완벽하게 밝힌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양반 정도의 표현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닌데 거의 제가 어디 가서 이동영 작가님을 그 양반 별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럼 저는 박지희를 다시는 안 보죠. 근데 그 정도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센 분인데 이 얘기를 듣고도 별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거 보면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거기다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생의 마지막 선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세를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더더욱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미련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까지 돌고 있어요. 어떤 음모론?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은 계산된 것이다. 밀당을 막 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장감을 유발했다가 극적으로 합치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지지자들 입장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죠. 지금 컨벤션 효과가 좀 줄어들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난번 MBS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딱 붙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추세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윤석열은 하향 또 이재명은 상승. 그러니까 2차 컨벤션을 주자. 그래서 싹 싸우다가 극적으로 갈등이 풀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전략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4번의 큰 선거에서 다 졌겠습니까? 지금 댓글창에 엑셀스터디님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판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미리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이 작가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민주당 인사들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 성남시장으로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그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두 사람이 통화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단식 투쟁했을 때 단식 투쟁을 언제까지 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식 투쟁은. 김종인 위원장이 찾아가서 그날 단식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봉주 의원도 그랬었고 이게 잘 안 되면 국민의힘과 김종인 관계가 이재명에게 올 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불협화음이 좀 생기면서 국민의힘과 김종인 사이에 이재명 칭찬을 또 한 번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든 해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한번 던지면서 나를 안 잡으면 이렇게 계속 밖에서 이재명 칭찬하고 윤석열 비판하고 그럼 어떡할래? 이런 또 경고의 어떤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김종인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김종인의 힘이 필요한 국민의힘. 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 내로 들어와도 리스크가 있고 당 그렇죠. 밖에 그대로 있어도 리스크가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갈등의 핵심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 이준석 대표도 김병준 위원장이 나가주면 해결된다. 네. 윤석열 후보가 나가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본인은 배구종군 하겠다. 윤석열 옆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후보가 정권을 휘두르시라 이런 조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캠프의 생각 같아요. 후보의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지 김종인의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때부터 네 사람은 끔찍하게 챙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명한 김병준 이런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걸 김종인이 원치 않는다고 내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 변화를 좀 해법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김한길 위원장처럼 뭔가 특위로 돌리는 대안 요거 언급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김병준 위원장이 또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해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럼 이 작가님의 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코너 이름이 이동형의 촉인데 네. 촉을 좀 발동을 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스탠스면 네. 벌써 박차고 일어났다.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네. 그러니까 서로 아쉬운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윤석열, 김종인 예. 양측 다.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연애할 때 밀당하는 듯한. 예. 그런데 박지희 씨도 연애를 해보셨겠습니다만 네. 더 많이 좋아하는 쪽에서 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더 많이 잃을 게 있는 쪽이 지금 어딘가요? 그걸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네. 살펴보시면 최종 네. 승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당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깊이 성찰하고 혁신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죄의 절을 국민들에게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급하다. 지금 많이 뒤처져 있다. 지지율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요 며칠 뛰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샤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뀌겠다 후보. 나부터 네. 바꾸겠다. 다 벗어 던지겠다.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이따가 뭐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만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이런 것도 내가 직접 국민과 마주치겠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를 정치를 모른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그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드 발언 뒤에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변화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180석을 몰아줬는데 네. 뭘 했냐 도대체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망한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죠. 행정 권력 또 이 입법 권력 거기다가 지방 권력까지 싹 다 몰아줬는데도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정면 돌파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공개 회의를 공개로 돌리고 네. 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세 가지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해봅시다. 우리가 국민한테 받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네.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보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젊은 층들은
쉽게 보고 또 빨리 퍼지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이걸 짤로 만들어서 많이 퍼뜨렸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역시 뭐 이재명이 논란이 있지만 일은 잘하네. 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비공개를 공개로 돌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뭔가 스트롱맨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국민들 앞에 이렇게 사죄를 하는 의미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뭐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이 후보가 이제 국민들한테 절을 할 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후보가 정말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윤호중 원내대표나 그 옆에 있던 분들 다 당황을 하더니 갑자기 우리도 이제 같이 일어나자 이러면서 같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만일 거기서 원내대표가 같이 숙입시다 안 했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 뭔가 정말 이재명 후보가 혼자 엄청 사실 잘못한 건 지금까지 민주당이지 이재명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댓글창에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지금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경선 끝나고 컨벤션 효과를 타면서 결집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은 아직 결집하지 못했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동민 의원이 회의에서 너무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모든 걸 다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중도층이 조금 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 기동민 의원 문자 폭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지지층들로부터.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일단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난 뒤에 하는 거거든요. 아직 선거가 10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당직자들이 다 일괄 사퇴의 뜻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당직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굉장히 큰 자리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큰 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당신 선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사무총장 자리를 윤석열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당신이 뽑아서 당신이 선거를 치러라. 그러면서 기득권을 민주당에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큰 자리니까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일 이런 게 없었다면 별동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에 광흥창 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대선을 치른다.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별동대를 만든다는 게. 그게 또 핵심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별동대 만들 필요 없이 성남시 또 경기도에서 했던 사람들 거기다가 열린 캠프 한 60명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캠프를 좀 활력 있게 또 빠르게 꾸려갈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선대위 쇄신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쇄신 방향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요. 이제 이틀 3일 지났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이 거대 공영 정당은 조금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요.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운데 가장 무서운 건 요요 현상이거든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3지대 소식 간단하게 짚어보면 앞서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철수 후보가 또 화답을 했네요. 일단 두 사람이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전보다 지금 여론조사가 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그 두 자릿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면 고차가 된다. 그러니까 뭐라도 액션을 좀 취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야겠다. 이걸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 정체, 낮은 지지율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 형식의 어떤 만남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합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는 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네. 국민의힘은 애써 외면하겠죠, 뭐 안철수를. 굳이 우리가 같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자릿수여도 후반대라든가 두 자릿수 초반대가 나온다면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근데 지금처럼 낮은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계속 아마 무시할 겁니다. 띄워줄 필요가 없죠. 띄워주면 더 지지율 올라갈 테니까. 지금 이제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전망이 있고 실무단과 접촉 중이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그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해서 뭐 삼지대가 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네. 합치는 건 없고요. 김동연 후보가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김동연 후보는 지금 안철수 심상정보다 더 안 나오잖아요. 네. 안철수 심상정 어쨌든 국회의원 현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당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론 조사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하면은 거기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나가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리면은 국가에서 대선 때 썼던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지금 김동연 후보는 대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선 나가서 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과연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네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유력한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런데 제3지대에서 단일화한다? 그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면 김동연 후보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느 쪽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가서 그 후보 단일화해도 이상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가서 후보 단일화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올려서 마지막에는 단일화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게다가 뭐 서울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치러지잖아요. 네. 서초도 있고 종로도 있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로에 낼 카드가 지금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면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해서 종로로 간다. 뭐 이런 계산도 네. 정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선에서 이렇게 협조해 준다면 종로보다는 서울시장 이런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거야 뭐 하기 네. 나름이죠. 그리고 정치판에서 약속은 늘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몸소 당하는 걸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럼 이번 대선에서의 그래도 이번 대선이 이제 양자 대결로 해서 59대 41에 아니 51대 49의 네.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3지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을 것이다. 아 당선되는 후보가 아니 그 이 양강 이외에 제3 아 후보가 제3지대가 네네. 역대 선거에 제3지대가 안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퍼센트를 다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에는 가장 적은 득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별로 이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선 지금 뭐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지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이슈가 지금 터질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민주당 후보 쪽에게 모르죠 뭐. 네, 그건 뭐 지켜봐야 들어가고 될 있는데 일이니까. 이게 매번 시시각각 변하는 게 대선판이기 때문에 또 계속 지켜봅시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한 이동형 책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